더샵 판례민법 공인중개사 민법 객관식 판례 특강입니다. 판례의 본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동산 부특칠성 김한쌤입니다. 국내 최초, 국내 유일한 민법 객관식 판례 특강 더샵 판례민법 제68강을 진행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최근 공인중개사 시험에 출제된 중요 판례를 다시 리뷰하는 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꼭 누르시면 바로 학교 갑니다. 더샵 판례집을 구입하실 분은 다음 사항을 참고해서요. 우리 시험은 판례가 80% 나오니까 판례를 잘 잡으면 쉽게 합격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통정허위 표시의 제3자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그럼 허위 표시 3자란 허위 표시 가장행위가 있고 이를 통해서 시간적으로 이후에 나온 자가 제3자고 그 전에 있는 사람은 제3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허위 표시가 먼저 있고 그 후에 나온 자가 제3자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갑에게 X가 있는데 을과 가장매매하고 을 앞으로 등기를 넘기면 이 가장매매 무효죠. 등기도 무효가 됩니다. 근데 을이 병에게 팔면 이 병은 가장매매가 없었으면 나올 수 없었죠. 가장매매 후에 나와서 제3자입니다. 그래서 제3자니까 선이면 보호되고 물론 제3자라도 악이면 보호되지 않죠. 네, 제3자가 맞습니다. 다음 병이 여기에 저당권 설정하면 얘도 제3자입니다. 가장매매가 먼저 있고 후에 나왔죠. 다 후에 나와서 제3자입니다. 그 다음 을이갑에게 가짜 채권이 있어요. 이게 허위표시 가장행위죠. 그럼 이제 누군가 나오면 제3자죠. 지금 가장행위가 빨강색 가장채권. 그럼 얘는 제3자입니다. 가장채권 후에 나와 제3자요. 그래서 이걸 가압류하면 제3자 맞습니다. 다음 갑부동산에 가짜 전세권 설정해요. 이게 가장행위 허위표시죠. 그럼 이후에 나온 병은 제3자입니다. 여기 저당 설정하면 얘도 가장정세권 후에 나와서 제3자입니다. 그래서 가장행위 후에 나온 자가 제3자다. 시간순을 잘 기억하세요. 다음 갑과 을이 가장채권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갑이 가장채무자, 을이 가장채권자인데 가짜 채권자가 파산 선고받아요. 그럼 을에게 채권자가만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파산 채권자들이 있는데 이 파산 채권자들 위해서 을 재산을 관리할 파산 관제인을 선임합니다. 이 파산 관제인은 제3자 맞습니다. 근데 얘가 선이면 보호되고 악이면 보호되지 않는데 어차피 파산 관제인은 파산 채권자를 위해서 움직인 사람이라 이 사람의 선의 악의는 이 파산 채권자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그런데 우리 판례는 이 파산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다음같이 판시합니다. 만약 파산 채권자가 10명이라면 이 중에 단 한 명만 선이라도 선입니다. 즉, 이 파산 채권자 10명 모두가 악의가 되지 아니하는 한, 즉 한 명만 선이라도 병은 선이라고 판시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애옵니다. 파산 관제인 5글자죠. 그럼 선이 제3자 5글자. 다시 파산 관제인 5글자, 선이 제3자 5글자. 그러니까 선생님 악이 제3자도 5글자인데요. 그럴까봐 산 시옷자, 그러니까 선이 시옷자, 시옷. 그래서 파산 관제인 선이 제3자입니다. 그 다음 허위표시 3자에 해당하지 않는 그 3명을 대표적으로 외워둡니다. 3명이면 대표적으로 외웁니다. 먼저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제3자 수익자는 민법 전체에서 보호되는 3자가 아니고 대리인에 의한 가정행위에서 본인, 대리인이나 본인, 고놈이 고놈, 동일시하되고 제3자 아닙니다. 그 다음 가장매매 매수인의 선의 상속인. 그럼 아버지가 매수인이면 상속인도 아버지와 동일시하되고 제3자 아닙니다. 3명을 이렇게 외워요. 제3자의 3대는 속하지 않아요. 다시 제3자의 3대가 속하지 않는다. 뭐라고요? 제3자의 3대는 속하지 않는다. 3이 뭐예요? 제3자를 위한 계약. 대가 뭡니까? 대리의 본인. 속은 상속인. 그래서 제3자의 3대는 속하지 않습니다. 자, 더샵 판례집 18페이지입니다. 3번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통정의 표시 모유는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는 규정에
제3자에 대한 설명 틀린 겁니다. 1번 통정허위 표시한 채권 있나요? 이게 허위 표시죠? 아까 이걸 네 글자로 가장채권. 그럼 이 허위 표시 채권을 가압류한 자. 그럼 허위 표시 후에 나와서 제3자 맞습니다. 그래서 가압류한 자는 통정허위 표시를 기초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 맺은 제3자에 해당합니다. 2번 통정허위 표시 후에 설정된 전세권. 이게 허위 표시죠? 아까 이걸 5글자로 가장전세권. 여기에 대해서 저당권 설정받은 자는 제3자죠. 가장전세권 후에 나왔죠. 이 저당권 설정받은 자는 통정허위 표시를 기초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 맺은 제3자에 해당합니다. 3번 통정허위 표시 후에 체결된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제3자는 이는 통정허위 표시 기초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 맺은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랬죠. 아까 제3자에 3대는 속하지 않는다. 4번 통정허위 표시 무효로 대항할 수 없는 제3자 범위는 통정허위 표시 기초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 맺었는지 여부에 따라 실질적 맞습니다. 실질적 파악합니다. 5번 통정허위 표시 무효로 대항할 수 없는 제3자에 해당한지 여부를 판단할 때 파산관제인은 파산채권자 모두가 악이죠. 악의가 되지 않는 한 시옷, 선의로 다뤄진다. 그래서 5번이 틀려 정답입니다. 여보세요. 파산관제인 선의 제3자. 자, 기출문제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26회 문제입니다. 1번 통정허위 표시 무효는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는 규정에 제3자에 해당하는 자입니까? 그럼 아까 제3자에 해당하지 않은 자를 제3자에 3대는 속하지 않는다 이거서요. 3이 제3자를 위한 계약 3자, 대가 대리의 본인, 상속인입니다. 그럼 밑에 박스에서 3대는 속하지 않는다 이 3개 보입니까? 3가지. 먼저 디귿의 대리인 보이죠? 리을에 제3자를 위한 계약 3자 보이죠? 이것 빼면 답이 1번입니다. 자, 그럼 기억 보세요. 통정허위 표시한 채권이 가장채권, 이 가장채권을 가압류한 자 제3자고, 니은 통정허위 표시에 설정된 전세권, 이게 가장전세권, 여기에 대해 저당 설정받은 자 제3자 정확히 맞았네요. 답이 1번입니다. 자, 2번 문제. 갑이 요약자고 의리인 낙약자는 병을 수익자라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을 체결하였다. 틀린 겁니까? 그럼 4번 질문. 갑과 을 간의 계약이 갑의 착오로 취소된 경우 병이 제3자는 착오 취소로서 대항할 수 없는 제3자 범위에 속한다. 틀렸죠. X. 답이 4번입니다. 자, 비통착사강 3자는 똑같아요. 그래서 허위 표시 3자와 똑같은 게 착오 제3자입니다. 그럼 아까 상단에 외웠잖아요. 제3자에 3대는 속하지 않는다. 그래서 속한다가 틀렸습니다. 암기법까지 똑같이 써먹었죠. 또 여기서 나올 줄 몰랐죠. 그래서 외우세요. 제3자에 3대는 속하지 않는다. 3번 통정허위 표시 무효로 대항할 수 없는 제3자에 해당한 점을 판단할 때 파산관제인은 파산채권자 모두가 악의로 되지 않는 한 선의에서 맞았습니다. 4번 통정허위 표시 무효로 대항할 수 없는 제3자에 해당한지 판단할 때 파산관제인은 파산채권자 일부가 선이라면 즉 한 명만 선이라도 선이 맞았죠? 선의로 다뤄진다. 맞았습니다. 이 시간에는 허위 표시 3자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